이번 시간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TVN 경인교통방송 이노을 기자가 국민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주제를 취재해왔는데, 지난달 18일 오후에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여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고였는데, 맞습니다. 참 그 지점이 평소에도 위험했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운행이 많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고가 난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바로 앞 편도 산차로는 네. 사실상 화물차들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아, 평소에도 목재를 실은 트럭 등 대형 화물차들이 이 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우회전하거나 직진했는데요. 이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화물차 주차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공사 소유 부지인 이곳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2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학교와 인천항 제1, 2부두는 최대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해당 주차장까지 인근에 있으니까 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게다가 이 학교 앞의 경우 사고가 난 도로는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지만 네. 바로 옆 일방 통행인 골목길은 시속 30km 이하로 돼 있는 등 같은 스쿨존인데도 속도 제한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는 스쿨존이더라도 통행 속도를 반드시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사바다에서도 특별 방송을 통해서 이 스쿨존 내 통행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네. 이 기자님, 관련 기관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시에서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찰청과 인천교육청 또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교통안전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기 설치, 옐로우 카펫, 또 노란 발자국, 노란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10개 군구의 위험지역 내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시설물 보강과 사고 방지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시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다 좋은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건 미리 했었어야죠. 맞습니다. 미리 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또 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앞서 이제 이 스쿨존 내에서의 제한 속도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68개소를 포함해서 네. 총 734개소인데요.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청은 위험 관심학교 94개소에 경찰관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의 차량 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인데요. 노후되고 훼손된 신호등과 안전표지, 또 노면 표시 등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요. 특히 통학로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은 이설하거나 제거할 예정입니다. 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 제한 등 화물 교통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서둘러 됐으면 하고요. 이 기자님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서 학교 현장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어린이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네. 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현실인데요. 이 지점은 그동안 사고가 늘 많은 지점이었습니다. 네. 불안불안했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곳인데요. 이런저런 대책은 마련했지만 늘 사고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발단이 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항상 땜빵식의 대안을 마련해 왔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노을 기자가 지금 아쉬운 점 이야기하면서 불안했다. 여기 저는 정말 와닿네요. 네. 불안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노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계속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계속 또 사고가 나고 있고요. 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고의 또 상황 자체는 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 연결합니다. 강 처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래도 1년 동안 좀 개선은 된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최근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하고 사망자를 살펴봤는데요. 네. 예, 직전 연도 대비 각각 15.7%, 예, 50% 감소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행 1년 만에 효과를 노라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민식이법 시행 전에 비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을 좀 해야겠다, 좀 안전운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은 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가 무슨 처벌 강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조향한다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인식이 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사바다에서 특별 방송을 했을 때도 지난해에는 또 코로나 국면이라 등교 일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차장님, 여전히 네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개선 사항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도 이제 시행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개선된 점은 있지만 이것이 오롯이 민식이법의 효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거든요.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민식이법의 효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효과를 측정을 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년 정도 시행했다고 절대 우리가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또 관리, 또 앞으로의 이 예방 효과의 극대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우리 운전자들의 처벌이 매우 강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잘 아실 텐데요. 네. 근데 이렇게 처벌을 강화해놓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들이 법이나 지침에 위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상당히 문제죠. 네.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네. 절반은 보호구역 내 포함되고 절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점 종점 표지를 다르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증제를 통해서 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이전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가칭이긴 합니다만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생각이고요. 네. 지난 2월 24일에 제4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 차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좀 제대로 상식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안전시설들이 상당히 많다. 관리가 안 됐다. 이런 또 상황을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이든 교통안전 표지든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맞고 네. 또 이는 교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설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에는 조금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인증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조금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특집 방송할 때 보니까 지자체별로 이제 예산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데 쓸 예산을 여기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게 중요도 문제인데요.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호구역 같은 경우 이제 설치할 때는 국고가 보조가 되는데 아, 사후 관리는 이제 오롯이 이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증제를 통해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계속해서 시설 점검을 하면서 이게 일정 부분 이제 인증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국고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게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발 좀 이해 가능한 쪽으로 좀 제도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네.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는 더욱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지금 보호구역이 지정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 예,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어린이가 주로 통학하는 통학로인데 현재는 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이제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현재는 이제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최대 500m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현장에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현재도 이렇게 넓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300m가 넘는다 하더라도 주통학로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범위 안에 벗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이런 주통학로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법으로 정해진 지정 범위를 넘더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발 좀 이 범위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십니다. 7679님, 모든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곳곳에 또 꼼꼼히 다 카메라도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운전자분들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분들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는 무조건 하고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네, 의무화될 계획이고요. 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화를 금년 중에 도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사고 가운데 횡단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서 횡단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고요. 이 밖에도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네. 물론 보호구역 내에서 당장 다음 달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네.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도 네. 우리 운전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물론 뭐 과태료 인상된다고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요. 이 점도 조금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이야기를 할 때 늘상 나오는 것이 주정차 위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에 맞습니다. 가려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고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인데 외국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영국의 홈존, 뭐 독일의 존 30, 아, 네덜란드의 모넬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우선적인 거는 차량의 속도를 줄임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다르다고 하면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라는 특정한 계층에 집중한다기보다 보행자 전체를 교통 약자로 보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면 다를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의 경우에도 호주에서는 공유 공간, 쉐어드 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차량은 운행이 가능은 하지만 제한 속도가 10km 이하고요. 사람이 보행하고 하고 있으면 이를 초월해서도 안 되거든요. 네.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행자, 특히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강수철 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어린이들도 문제지만 고령자분들도 참 횡단보도 건너기 너무 힘들고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데 우리가 정말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분들인데 아무리 이렇게 법 제도를 만들었죠. 민식이법 만들어놨죠. 윤창호법 만들어놨죠. 운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자,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를 잘 따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법규를 따르는데 그 왜 따르냐
이제 우리가 교통안전 정책을 말하는데 시설 강화와 단속, 그다음에 네. 교통안전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시설이나 단속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감속을 하거나 네. 단속을 해서 감속을 하거나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의식이 바뀌어서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갔으니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나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군요.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의식 개선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교통안전을 위한 우리 교통방송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정말 대전환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 행복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